잘 주셨죠? 이 10번 문제 조선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기출문제 시험에서 나왔어. 바로 전년도에.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왔다고 또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또 있죠. 이런 전시과나 과전법이나 이런 제도들은. 어쨌든 10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11번이에요. 다음 중 조선시대 향촌사회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향촌사회를 묻는 것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재작년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요번에 또 나왔는데 그때 문제에 비해서 매우 쉽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약에 대해서 그 향약과 동약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물어봤었는데, 자, 그러면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이거야. 유향수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며 향촌사의 풍속을 바로잡기 위한 기구였다. 이거는 유향수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향수의 기능, 향리 감찰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정조 때 향약을 지방관들이 이제 주재를 하도록 하면서 유향소의 그 권위가 크게 약화되고, 더더군다나 이 유향소 선조유로는 향청이라고 불려요. 향청으로 분홍층들이 진출을 하면서 조선 후기 때 가면 유향소의 수령 및 향리 견제 기능이 사라져.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니은번 경제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중앙 경관들. 그러니까 얘들은 관리들이야. 향리가 아닌. 경제소는 그 중앙 경관 관리들이 자기 출신 지역 유향소와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게 경제소예요. 그 경제소 쪽에 지방관청의 향리들이 자기들 향리를 파견을 시켜. 그 향리가 경절이고, 그죠? 자, 어쨌든 경제소는 중앙정부가 현직 관리로 하여금 연고지의 유향소를 통장을 하는 제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연락을 맡았다. 디귿번 향촌사회에서 지주로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은 사족이다. 고려와는 달리 고려 때는 호족이었던 향리 세력이 그 지방의 어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잖아요. 조선은 아니다. 조선은 양반 사대부들. 그래서 이 사족, 앞에 무슨 글자 붙어야 돼? 제지, 지방에 있는 사족들. 얘들이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자.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향리들이 그냥 아전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 개가 다 맞아. 자, 1번 향약은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행한 이유. 이때 향약은 무슨 향약? 중국에서 들어온 여시 향약. 그러나 김효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제거를 당하면서 이 여시 향약은 그냥 중단이 되죠. 나중에 퇴계 이황 선생의 예안 향약, 율곡 이의 해주 향약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조선의 향약이 정비가 된다. 이건 네 개 다 맞아요. 별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유향소에 대해서만. 자, 유향소는 한 번 중간에 폐지됐던 적이 있었죠. 언제? 세조 때 이시의 난 이후. 당시 이제 함경도 지역의 그 이시의 난에서 유향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시의 난을 진압한 뒤 세조 때 전국 유향소를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성종 때 사림들이 복립운동을 벌여서 다시 유향소를 설치하긴 했는데, 이 그 성종 때 다시 설치된 유향소에 대해서 특히 중종 때 성희안이라든가 뭐 유순정이라든가 이런 그 박원종이라든가 하는 훈구파들이 지방 유향소까지 다 장악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림들은 그 유향소는 거부하고, 그래서 유향소 폐지 운동을 벌이는 거 반대로 사림들이. 그러면서 삼하소 설치를 주장했다. 그 부분까지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선조 때 가서 경제소를 없애고 유향소는 향청으로 이제 개편을 하는 거야. 자, 12번. 다음은 조선 어느 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하자는 거. 역시 세조의 육조직계제에 대해서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미 나왔던 사료예요. 그 사료를 그대로 다시 출제했어. 상황이 역시 이번에도 그 출제위원이 친절하셨어. 왜? 단종이라고 줬잖아. 전대 왕 단종이 어려서. 그러면 그 다음 때 왕이니까 누구예요? 세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세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군국 서문을 아울러 모두 처리. 이거 뭐? 육조 직계제. 세조 때. 그러면 이 세조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을 폐지하였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현전 출신의 그 학사, 그 나중에 이제 성산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반대를 하니까 다 폐지해버리죠. 경연도 폐지시켜버리고. 자, 2번 통치규범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 이 문제 풀으셨을 때는 막 웃으셨을 것 같아. 아니면 막 의심을 하시든가. 이렇게 쉽게 출제할 리가 없는데, 그지?
어쨌든 조선 경국전, 여기서 말하는 경제육전은 원육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도전, 그 다음 조준, 그죠? 그래서 조선 경국전과 경제육전의 법전, 이건 태조 때 일입니다. 세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조 때 법전이다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경국대전 편찬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뭐하고 뭐가 완성된다? 호전과 형전이 완성된다. 세조 때. 그치? 자, 3번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통치체제를 다시 육조직계제로 고쳤다. 맞는 얘기. 태종하고 세조를 잘 구분하셔야 돼. 태종은 육조직계제로 다시 고쳤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육조직계제를 조선에서는 그때 처음이니까. 그러나 세조는 중간에 세종대왕 때 의정부 서사제로 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육조직계제로, 그죠? 이 표현을 주의하셔야 돼. 태종하고 세조는 굉장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많이 다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다른 건 불교에 대한 태도. 태종은 불교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이야. 왜? 정한대군 이방원 그 사람이거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매우 억압적이야. 근데 세조는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이죠. 왕자 시절에 이미 석부상절 편찬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원각사라든가. 그 다음에 태종 때는 팔도제, 아울러 육조직계제를 하면서 뭐 의금부, 승정원 막 이런 건데, 세조 때는 보법을 정비하면서 특히 군사제도, 우유도충부 설치하고 한 것도 이 세조니까. 그래서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부분 잘 정리하셨어요. 왕실 종친에 대한 태도도 틀려요. 세조는 왕실 종친들을 등용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구성군 이준, 그 다음에 남이장군, 그 이시해난을 진압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왕실 종친들이야. 근데 태종 이방원은 왕실 종친들을 다 제거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태종 이방원 내가 설명할 때 피바람의 왕이라 그랬잖아. 처갓집 쫙, 사돈댁 쫙, 그지? 그러면서 종친들은 더더구나 꼼짝 말아요. 그래서 같은 듯하면서 굉장히 달라요. 자, 4번 강경동원을 설치해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간행 보고받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하였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 주의하라서 요거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바꿔칠 수 있다 그랬어요. 똑같아. 생긴 건 똑같아요. 디자인. 경천사지 석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자, 13번 다음 중 조선시대 성리학자에 대해. 이것도 그지. 우리 기출문제에서 이미 뭐 이현적, 이황, 이 열심히 물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 때 줄기차게 출제했다 이거야. 그죠? 아니 그렇게 자주 나왔는데 또 나오겠느냐? 또 나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잘났다는 얘기 그만해야지. 이제 열받아. 저 뒤에서 이제 의자 던지겠어. 그만하고 풀자. 다음 중 조선시대 성리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서 일단 주의하셔야 될 건 틀린 거야, 틀린 거. 나도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하다 보면은 막 좀 빠르게 막 풀다 보면 이걸 헷갈리잖아요. 틀린 건지 막 옳은 건지. 이제 틀린 거. 자, 기억번 이왕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된다. 성학군주 개념은 주리론의 선구자인 이현적이 최초로 제시해요. 성학군주 개념은. 그거를 이제 퇴계 이왕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수양한다. 율곡 이이는 성학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리학자인 신하에게도 배울 수 있다. 각각 태도가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왕 쪽에 그 남인 쪽은 왕권을 인정하는 쪽이고 율곡 이이의 나중에 서인 쪽은 왕권을 조금 인정하지 않는 쪽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어쨌든 성학 집요 이러면 이건 율곡 이이의 저서입니다. 그러니까 퇴계 이왕 저서로 가려면 뭘로 가야 돼요? 성학 10도. 그 그림을 통해 성학의 원리, 성리학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책. 이제 자, 이해저서, 주자서, 저료 요것도 틀렸죠. 주자서, 저료는 또 누구 그 저서예요? 퇴계 이황 저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율곡 이이가 아닌 퇴계 이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니은번은. 그죠? 자, 율곡 이이가 성학 10도와 함께 저술한 것은 그 동호 문답 되겠어요. 두 권씩은 꼭 암기하시라 그랬잖아요. 자, 디귿번 서경덕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불교 노장 사상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졌다. 화담 서경덕 선생. 나중에 이제 이 화담 서경덕 선생의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제 북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 1번의 이현적은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이건 방금 전에 내가 설명했죠. 주리론의 선구자가 이현적이에요. 그래서 이보다는 기를 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 서경덕이 된다거나 아니면 주기론의 완성자인 율곡 이이가 돼야 돼. 근데 이현적하고 주기론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 마지막에 미음번 조식은 노장 사상에 대해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했다. 자, 남명 조식 선생인데 특히 이 학문의 실천성, 절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선비가 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 덕분에 남명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임재룡한테 다들 의병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틀린 걸 고르래요. 그러면 정답은 기역, 그다음에 그다음에 니은, 그다음 리을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물어봤느냐, 틀린 것을 물어봤느냐 주의하시고 바로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나오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냐하면 자주 나왔고 이번에는 워낙 그 모든 성리학자들을 다 찝어서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조선 전기 중기 성리학자들 물어봤으니까 바로 다음 시험 문제에서는 조선 후기 이제 성리학이나 양명학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노장사상의 노장사상 포용적이고 학문의 실전성을 특히 강조한 거는 양명학도 있긴 있지만 조식의 그 성리학도 이런 부분이 아주 강해요. 주의하셔야 돼. 자, 14번 갑니다. 다음은 조선은 어느 왕에 대한 시책문이다. 시책문, 그 왕에 대해 시호를 바칠 때, 묘호하고 시호는 약간 다르다 그랬습니다. 시호를 바칠 때 지어서 올리는 글, 시책문이라고 해요. 이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일로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왕은 지금 영조대왕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조대왕에 대해서 날마다 완론탕평책이라는 뭐 이런 것만 계속 다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료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조금 당황할 수 있겠어. 아까 내가 조금 이만큼인데 이번에는 좀 이만큼 당황할 수가 있겠는데 단 이 사료는 그 평상시 공부할 때 안 다루셨다고 하더라도 이 사료가 영조를 가리킨다는 것은 능히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조선 전기라면 누구야? 세종대왕. 조선 후기라면 누구고? 영조. 그죠?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있어요. 정포를 고루 줄이시는 애. 정포. 이때 말하는 이 정포는 뭐를 말한다? 군포. 그러면 군포를 고루 줄였다. 16개월 두 필에서 몇 필로 바꿔요? 12개월 한 필로 줄여주잖아. 그지? 12개월 한 필. 거기에다가 고루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무슨 법? 균역법. 자, 악형 폐지,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 그 다음에 균역법. 이러면 영조예요. 그러면 다 찾아내신 거야. 자, 영조의 시책법. 더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어염세도 아울러 감면. 왜냐? 그동안 왕실경비 충당으로 걷다가 국가 운영경비 충당으로 되면서 세금, 어염세에 대한 세금도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무슨 적전이나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복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지었던 영조 시책문입니다. 영조실록 부록에 보면 이제 실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왕의 재위기간이니까 영조의 재위기간 1번 속대전을 편찬하여 법전체제를 정리하였다. 1번이 정답 나와버렸어요. 영조 속대전, 정조 대전 통편, 그 다음에 고종 때 대전 회통. 자, 2번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 문신제도. 이건 누굽니까? 정조대왕 되겠네. 그지? 줄론탕평제. 3번에 김육, 김상범의 노력으로 시연력, 김육의 시연력. 이거는 뭐 누누이 암기하셨지. 늘상 이론 강의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누굽니까? 효종 때. 그지? 그래서 시연력. 효종 때. 자, 그 다음에 4번 홍문관을 두어 관원 모두에게 경영관을 겸하게 함으로써 집현전을 계승하게 하고 경연을 가장 활발하게 열심히. 누구예요? 성악군주를 조선에서 최초로 모범을 보인 성종에 대하지. 그래서 이것도 비록 우리가 평상시 다뤄보지 않은 사료라고 하더라도 그 사료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황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번 20문제 중에서 난이도로 꼽았을 때 두 번째 어려운 문제 정도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료 자체가 이제 처음 접하는 사료일 테니까. 자, 15번 갑니다. 조선시대 국학연구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그 18세기 이후로 실학의 어떤 영향을 받은 국학연구, 역사연구 이제 중심이죠. 1번 유득공은 발해고를 저술해 발해사 연구를 심화하였다. 맞아요. 특히 남북국이라고 하는 시대구문을 처음 활용한 것이 유득공 선생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 안정복이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야사 중심으로. 자,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를 약 400여 종 이상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으로 저술하되 다만 그 400여 종의 자료는 야사 자료이다. 이 책은 지금 뭐를 말합니까? 연려, 실기술을 말하지. 저자는 누구? 이근익, 강화학파에 해당하는
연려실기수. 그 다음에 이제 편찬 방법은 무슨 방법? 기사본말체. 그러니까 이건 동사 강목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자,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어떤 체계예요? 편년체 사서로서 우리 민족 역사의 삼한 정통론을 확립하였다. 다만 주의하실 거, 자, 안정복의 스승이 누구냐면 성우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려아가 휘찬 여사나 동국통감 제강에서 처음 정통론을 제시하고 성우 이익을 거쳐서 제자인 안정복의 동사 강목으로 확립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이 동사 강목으로 확립이 된 정통론은 중화 사상은 탈피해요. 그래서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정리하는 중화 사상은 탈피하되 주의하실 거, 성리학적 정통론까지 탈피한 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성리학적 정통론에 맞춰서 정리를 한 거야. 그거는 내가 누누이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특히 이 안정복의 스승이었던 그 성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전설을 인정을 해도 그 지전설에 의해서 우주관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리학적 우주관을 고수하겠다. 그래서 이익이나 안정복은 중화 사상은 탈피하되 성리학적 가치관이나 성리학적 우주관이나 성리학적 어떤 사관은 탈피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세론이 있기 때문에 그 성리학적 사관을 탈피한 거 아니냐. 중화 사상은 탈피했지만 성리학적 사상은 탈피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내가 그거는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당부시켰던 점이고, 여기서는 뭐 아주 쉬워요. 연려실기술 알고 계시면 다 바로 나와야지. 자, 그 다음에 김정희가 금석관록을 지어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그 다음에 이제 마울영비는 최남선이, 마울영비는 최남선, 그 다음에 이 북한산 순수비는 김정희가, 그 다음에 한치우는 500여 중에 중국 및 일본 자료를 참고로 해서 기전체 형식의 분류사, 해동 역사,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연려실기술을 동사 강목으로 지금 바꿔놨다.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자, 16번 갑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아주 충실하게 배점을 이제 근현대사를 5문제 충실하게 지금 반영을 했어요. 4분의 1이에요. 자, 다음은 근대 변혁 운동 과정에서 실시된 개혁안 중 일부이다. 이를 시기 순서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그 근현대사 다이어트 나는 오늘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서브노트만으로 다이어트, 어쨌든 그 다이어트 서브노트에서 내가 아주 한 페이지에다가 그지? 다 암기하라 그랬잖아요. 갑신정변 때 개혁정강 14조, 그 다음에 동학 농민운동 때 폐정개혁 12조, 1차 가부개혁, 2차 가부개혁, 3차 늘미개혁, 그지? 나중에 광무개혁, 한 페이지에 그냥 뚜루루 다 해줬잖아, 그지? 그거 암기하시면 이거 자동이야. 자, 기억번,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 6조를 8아문으로 바꾸었다. 1차 가부개혁. 그죠? 1894년 7월 27일이죠. 1차 가부개혁. 자, 이번에 지조법 나왔어요. 지조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갑신정변의 그 개혁정강 14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민평등권, 의정부의 내각화, 입헌정제 출발. 근데 거기에 지조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세 번에 두 번은 설명했겠다. 지조법은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라 그랬어. 땅에 붙는 세금에 관련된 법, 즉 조세법입니다. 땅에 붙는 세금법인 지조법을 개정한다. 그럼 이건 갑신정변 때예요. 그러면 갑신정변이니까 1884년이 돼야지. 이거는 1894년 7월 말이 돼야 되고. 자, 디귿번 국가재정은 탁지부가 전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이 갑신정변 때도 이 재정을 한 곳에서만 통할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근데 그때까지 호조야. 왜냐면 이때는 아무로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갑신정변 때는 모든 국가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그게 1차 가부개혁에서는 탁지 아문에서 관할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8아문이 7부체제로 바뀐 건 2차 가부개혁인데, 문제는 뭐냐? 예산과 결산을 누구한테? 인민한테 공포해라. 이건 어디에만 나와요? 헌의 6조에만 나와요. 그치? 그러면 이거는 헌의 6조예요. 그러면 헌의 6조가 채택이 된 건 언제입니까? 1898년 관민공동회 때. 그죠? 그래서 1898년. 자, 1번 무명의 잡선에 일체 거두지 않는다. 야, 어디 이걸 냈을까? 토지는 평균에서 분작한다. 뭐 이런 걸 내줄 거라. 그지? 7반 천인의 차별을 뭐 폐지한다. 이런 걸 내주지. 요거는 좀 출처형께서 약간 고수셨어. 야, 무명의 잡선에 일체 거두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동학 농민혁명. 그래서 폐정개혁 12조.
자, 원래 이제 이 패전개혁 12조에 대해서 그 전공 역사 그 교수님들 간에 그 학설 다툼이 심합니다. 어쨌거나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연도로 따지면 이 동학 농민혁명의 그 개혁 사안이 딱 정리가 돼서 정부 측에 전달이 된 건 전주 화약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894년 5월 8일 이후가 돼야지. 그죠? 자, 그러면 시기 순서대로 잡아보자 이거예요. 자, 가장 먼저 1884년이 있겠네요. 니은번 1884년. 그 다음에 1894년 5월 달이 있겠네요. 리을번 되겠고, 1894년 7월 달 있겠네요. 기역번 되겠고, 마지막으로 1898년 되겠네요.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기역, 디귿 3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이 문제의 17번. 그죠? 이 문제의 17번은 이게 또 이런 문제가 그 뭐랄까 기역, 니은, 디귿, 뭐 리을, 미음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문제가 아니고 몇 개냐. 그래서 아마 그 체감 난이도는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근현대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근현대 파트 할 때 좀 소홀했던 분야 중에 하나지. 애국 개몽언론, 황성신문의 그 장제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나 대한매일신보 그 국채보상운동 요거까지는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제국신문하고 대한신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잘 많이 강조를 안 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수험생들이 그 체감상 느끼는 난이도는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옳은 거예요. 기역번 국학문 혼용체를 사용한 황성신문이 장제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을 실어 을사조약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고쳐야 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 그죠? 자, 순 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여기까지는 맞아. 그래서 주로 부녀자층이 독자층이었다. 뭐가 틀리느냐? 이 다음 창간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해서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이건 제국신문이 아니고 천도교 기관지였던 만세보. 1906년에 창간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간 때부터 이인직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만세보가 1906년에 창간됐던 만세보가 1907년에 그동안에 그 천도교 교단에서 계속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난으로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된 만세보를 이인직이 1907년에 인수를 해. 그러면서 신문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대한신문으로 바꿔요. 근데 이 이인직이 누구냐면 혈해누를 그 저술한 그 이인직이야. 내가 그 강의할 때 이인직에 대해서는 얘기해 줬잖아요. 이완용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즉 친일로 가는 인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한신문으로 바뀌면서부터 친일신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국신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그 대한신문. 그 이전에는 이제 만세보.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자, 디귿번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에 의해 설립되었고 경제적 국권 회복인 국채보상운동에도 앞장섰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시는 얘기고, 리을번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는 관보적 성격을 띠고 한문으로 순한문. 왜냐하면 정부 그 소식을 알리는 각 기관 관보기 때문에. 이것도 맞죠? 자, 언제입니까? 1883년 어디에서? 방문국에서. 그랬다가 1884년 갑신정배 때 폐간되고 언제 다시 재발해? 86년에. 그때는 한성 주보로. 그러면서 국한문 혼용해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광고를 게재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그 평상시에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니은번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미음번 일본은 1900년 신문지법을 제정하여. 뭐가 틀렸어요? 신문지법은 1907년이지. 이것도 내가 여러분들 1900년대 아무리 내가 빠르게 근현대사 정리해도 1900년대 정리할 때 1907년 그러면 신민회, 그 다음에 이제 국채보상운동, 그 다음 언론 탄압을 위해 신문지법, 그 다음에 1908년에는 국가보안법 얘기했었잖아요. 1909년이면 뭐 있어요? 기후각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신문지법은 1907년에 제정이 되었다. 총독부가 신문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면 틀려. 1907년이면 총독부 시기가 아니고 통감부 시기예요. 그러면 맞는 거 기역번, 그 다음 디귿번, 리을번 3개밖에 없네요. 3번 정답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좀 체감 난이도 높게 느끼면서 당황했겠다 하는 게 이제 이 17번 문제야. 자, 18번입니다. 다음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각 조약의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이야. 이를 시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한일의정서부터 시작해서 한일신협약까지. 그지? 요건 굉장히 쉬운 문제이긴 하되 다만 그 조약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늘상 공부하는 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봤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건데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은 그 조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잡기 이전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겠다. 자, 기억번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두되 이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경성이 친히 한국 황제폐를 만날 수 있는 이거 뭐예요? 을사조약. 다른 말로는 을사늑약 이러죠. 1905년 11월 달.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대한제국 정부가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한 명을 재정고문. 자, 고문 정치의 시작이지. 이건 뭐라 그랬어요? 1차 한일 협약. 자, 1차 한일 협약이야. 언제예요? 1904년 8월 달. 그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으면서부터.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한국 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 자, 봐봐. 여기 지금 통감부 설치, 통감 정치가 시작되는 을사조약을 줬어. 시기 순서를 물어봤어. 같은 조약을 두 개 주지는 않지. 그러면 통감이 들어가는 건 이 조약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이건 지금 차관 정치 얘기예요. 그래서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는 정미 7조약 이러죠. 1907년 7월 달이에요. 자, 1번 한일 양국 간에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 평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놈의 새끼들 그냥 아주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국 정부를 확신해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한일 의정서지. 그래서 이거는 한일 의정서. 그죠? 언제입니까? 1904년 2월 달. 러일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은 무효화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시기 순서대로 잡아봅시다. 뭐가 제일 빨라? 한일 의정서가 제일 빨라야지. 리을. 그 다음에 1차 한일협약 나와야죠. 니은. 그 다음에 2차 한일협약이자 을사조약. 원래 공식 명칭은 2차 한일협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 신협약. 이렇게 나와야 돼. 리을, 니은, 기억, 디귿. 4번 정답 되겠어요. 됐죠? 이것도 지금 은근히 쉬운 게 한일 의정서에서 1차, 2차, 즉 을사조약, 그 다음 한일 신협약 이렇게만 줬어요. 만약 여기에다가 이제 영일동맹 깔아주고 막 가스라 테프트 미략 넣어주고 막 이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나 이 조약들만 가지고 쫙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출제원 입장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 조약문을 가지고만 출제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제 각식의 의병 활동까지 집어넣겠어요. 의병 투쟁. 재수없는 출제. 자, 그래서 이 그 뭐랄까 최초로 신돌석 부대와 같은 평민 부대가 최초로 활동한 의병 투쟁의 계기가 된 조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놓겠는데 출제위원은 여기에서는 각 조약문만 발췌해 갖고 출제를 했어요. 자, 19번 가요.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거. 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혁명 수단으로서 뭐가 자, 우리 생존의적인 강도 일본을 살상하는 것이 이것도 뭐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었죠. 세 가지를 다 비판한다 그랬어요. 준비론을 외치는 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민족 개조론이나 자치론을 외치는 자는 또 누구냐? 그 다음에 외교 협상을 들먹거리는 놈은 또 누구냐? 다 우리 민족의 그 독립과는 별다른 효과가 없고 지금 즉시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길 오로지 뭐다? 피해, 투쟁, 혁명. 그래서 이 선언문은 의열단 선언문. 제목은 뭐라고 해요? 조선 혁명 선언. 자, 이 조선 혁명 선언은 어느 분이 저술하셨습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23년. 의열단의 결성 자체는 만주에서 1919년에, 그지? 그 김원봉, 약산 김원봉 선생하고 윤세주 선생하고 주도를 해가지고 만주에서 1919년에 결성이 되되 조선 혁명 선언은 1923년에 작성이 돼요. 약산 선생이 단재 선생님께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내가 이제 그 근현대사에서 요거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신채호 선생 사진 보여주면서 그지? 그분이 아주 이런 또 과격한 그지? 세수할 때도 막 이런 그 단재 신채호 선생이 1923년 국민 대표회의 때는 창조론을 주장했던 그죠? 이승만을 가장 사람 같지 않게 봤던 그런 분이었다.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의열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의열단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설명. 1번. 3.1운동 이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 윤세주 열사가 조직한 단체이다. 3.1운동 이후니까 1919년. 그죠? 그 다음에 2번. 혁명투사.
독립운동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조선혁명 간부학교. 이거하고 지금 뭐하고 이렇게 맞물려 요구하고. 자, 개별적 의열 활동, 즉 개별적 테러 활동에 대한 한계를 느낀 의열단 단원들이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서 20년대 후반기에 그 황포 군관학교 졸업한 다음 1930년대 전반기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맞는 지금 지문이야. 그죠? 자, 위 단체의 단원 나석주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자, 나석주 의사 그럼 뭐라 했어?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지? 그다음에 종로경찰서 누구? 김상옥 의사. 지금 여기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 이분은 김익상 의사예요. 김익상 의사. 나는 의열단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트 중에 하나거든. 근데 만약에 올해 의열단이 나오면 나는 김상옥 의사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이제 그 히트했던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나는 이제 그 영화를 못 봤는데 하정우 씨가 왜 쌍권총 들고 있다며. 그 하정우 씨 쌍권총 들고 있는 그 사람 그 모델이 그 김상옥 의사예요. 종로경찰서 폭탄 던지고 당시 뭐 100명 이상의 일본 군경을 상대로 4시간인가를 총격전을 벌였대요. 권총 2개를 들고. 아주 뭐 쌍권총의 명수라고 했었는데 김상옥 의사가 혹시 나오면 출제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석주 의사는 우리가 이 의열단 할 때 기본적으로 암기하잖아. 나석주, 동양척식, 김상옥, 종로경찰서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요거는 김익상 의사의 의거를 나석주로 지금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의열단도 지금 벌써 뭐 우리 그 기출문제에서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꽤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원봉 선생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돼? 민족전선연맹 1937년, 그지? 즉 조선민족혁명당이지. 그 민족전선연맹 주도로 조선의용대 창설 1938년 거기까지 정리하셔야 돼. 그랬다가 그 조선의용대 지도부를 이끌고 1942년에 광복군으로 합류. 거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복 이후에는 김구 선생과 같이 남한으로 들어오시게 된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입니다. 가가 발표된 시점과 나가 발표된 시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거. 그지? 그냥 하여간 이놈의 그 통일 정책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약간 특이한 건 60년대, 70년대를 안 물어봤어. 요거 말고도 60년대, 70년대 좀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엔 안 물어보고 그냥 통일 정책만 물어봤어요. 자, 원문은 이래. 통일은 외세 의존하거나 외세 간섭을 받음없이 없이 자주적. 자, 자주.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평화. 마지막으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 대단결.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 3대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에 의한 통일. 그러면 이거는 언제입니까?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어요. 남쪽에서는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우락이 북한으로 가고 북쪽에서는 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이 내려와가지고 각자 남북 정상은 직접 만나지는 않되 공동선언문에 합의를 해서 동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가 됐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드디어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 내부의 잠정적 특수관계.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그래서 민족 내부의 관계.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조 보시면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거 뭐예요? 불가침 얘기야. 그래서 불가침이 강조가 되고. 그 다음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 통일적 요구 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의 교류로서 물적 교류 및 합작투자 등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남북 간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합의서. 그럼 뭐가 돼요? 남북한 기본합의서지. 그래서 이거 남북한 기본합의서. 자, 남북한 기본합의서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통일정책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7.4 남북 공동성명하고 91년 남북한 기본합의서하고 2000년에 6.15 공동선언하고 이런 세 가지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충실하게 이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91년 12월. 그죠? 이건 72년 7월 4일.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 자, 이 두 시점, 71년 7월 이후, 그 다음에 91년 12월 이전, 그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적절한 게 아닌 거야. 자, 6.23 평화통일 외교 정책선언 73년. 요거는 제목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공산권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73년 6월 2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73년이니까 이 사이 들어가. 이거는. 자, 이번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는 아예 이 표현 자체를 들들 암기하시라 그랬지. 통일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합의를 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 뭐라 그랬어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2000년 6.15 남북 그 정상회담에 의한 공동선언.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건 2번이 정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91년 이후가 돼버리니까. 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어. 이거 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근현대사는 들 수 있으면 연대에다가 월까지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채택은 91년 12월이야. 이 남북한 유엔 동시에 가입은 언제? 같은 해 91년 9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 먼저. 그럼 만약에 여기에다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들어가.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기본합의서 같이 그 채택을 해가지고 발표한 다음에 12월 31일 날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발표는 해바뀌어서 92년 1월 2월에 발표가 돼요. 만약에 그거까지 들어가면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유엔 동시가입만.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 공과 과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도 인정할 건 정확하게 그 공적은 인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뭐 몇 조를 헤쳐 드셨든지 간에 북방외교 하나는 칭찬받아서 마땅하다 그랬잖아. 그 북방외교로 북한을 압박해. 결국 당시에 동유럽 일대가 민주화 이렇게 그 뭐랄까 공산을 포기하면서 북한이 이제 고립 위기 의식을 느껴. 그래서 그동안 미적거리던 유엔 동시 가입을 같이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 이해 12월 달에 서울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남북한 기본합의서가 채택이 돼. 이걸 잡으셔야 돼. 거기에 준해서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그랬다가 요것들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 끝나고 김영삼 대통령 딱 되자마자 93년에 비핵화 공동선언도 탈퇴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세 번째 하시는 걔도 그 탈퇴선언 뭐 툭하면 이렇게 협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실현되었다. 언제입니까? 85년.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지. 누구 때? 그죠? 본인은 이러면서 지갑에 그 29만 원밖에 안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그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 안에 들어가.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문제 다 같이 풀어보셨는데, 전체적인 총평은 어떤 시험이든 항상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는 이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들 그 애국계몽 언론 문제를 비롯해 근현대 파트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전혀 어렵지 않되 주어진 사료가 여러분들이 그 흔히 접하지 않았던 시책문 그 사료로 나가서 약간 이제 당황할 수 있는 14번의 그 영조 물어봤던 문제. 근데 영조라는 거를 찾아내기만 하면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죠. 이렇게 해서 20번 그 1차 시험 문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만약에 일단 이제 우리 경찰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시고 체력 연습을 하시면서 곧바로 9월달 시험 대비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셨든 못 보셨든 9월달 시험을 대비해서 바로, 왜냐하면 토요일에 시험 보셨으면 토요일, 일요일 딱 이틀만 노는 거야. 딱 이틀만 놀고 오늘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으라고 이제 하셔야 돼. 체력 시험 준비하시면서 9월달 시험 대비해서 공부도 동시에 들어가시는 거야. 그러다가 1차 합격이 됐으면 좋은 거고. 그때는 이제 체력 시험 바로 본격적으로 가야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안 되면 곧바로 그냥 9월달 시험에 마음 털어버리고 매진하셔야 돼. 그 다음에 수험생들 중에서 그 상담 들어오는 수험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5과목 시험 과목 중에서 제 그 4과목은 굉장히 잘 됐다. 한 과목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 시험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 다음에 아직 출제위원이 지금 이제 우리 풀어봤었지만 출제위원이 뭐를 요구하는지 잘 감을 못 잡겠다. 이러면 문제야. 또는
출제원이 뭐를 의도하는지는 알겠는데 선지에서 답을 고르지 못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돼. 9월달 시험 목표로 할 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론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도도 다 알겠고 그런데 이번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금방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하면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바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그죠? 누누이 강조했지만 인권을 따져서는 안 되는 시기가 두 시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끝났는데 죽여. 시험 끝났어도 합격할 때까지는 줄기차게 달리셔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신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기를 기대하고 그다음에 이번 시험 아니더라도 바로 다음 시험에서 또 좋은 소식들 들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